자, 제가 두 번째 미국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답사를 갔다 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순상 밀톡이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상 밀톡 시간이 다행스럽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리얼 웨폰으로 좀 실총 위주로 갔었는데요. 요새 좀 또 세상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의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의 적성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10월 1일이었죠.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계기로 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또 이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는 안티 스텔스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전투기의 악몽이 진짜 시작된 게 이제 2차 대전부터죠. 왜 그럴까요? 2차 대전 때 레이더라는 물건이 나왔어요. 내가 가는 걸 상대편이 미리 알아버린단 말이죠. 비행기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유쾌하지 않은 건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국이 무슨 노력을 기울였냐면은 이제 레이더 기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전투기에도 이제 레이더를 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레이더가 가장 극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중동전, 우리 토전사에서 한번 다뤘었던 그 중동전이었습니다. 중동전에서 지상에 있는 레이더 플러스 지대공 미사일 이 조합에 너무나 많은 전투기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전투기들이 훨씬 값싼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조합에 속절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은 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레이더엔 잡혀도 적 지대공 미사일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이 떠서 빠르게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원래 레이더가 지상기지에 있으니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있는 각도 밑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접근한다. 그래서 초저공으로 적 영공에 들어간다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탐지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기 경보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주 커다랗고 성능 좋은 레이더를 커다란 비행기에 실어서 하늘 위에서 밑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걸리죠. 초저공으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 않는 항공기가 있으면 이건 대길이다. 이런 개념을 찾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개념이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면 옛 소련에서 먼저 나옵니다. 표토로 우핌체프라는 소련의 그 전파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1960년대 중반에 논문을 하나 내주셨어요. 이 전파를 흡수하는 특정 물질과 레이더 반사 각도를 고려한 설계로 기존의 레이더 전파를 난반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정작 나왔을 때 소련에서는 이거 말도 안 돼.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소련에서는 오히려 냉대를 받았대요. 근데 이 논문을 누가 입수하느냐? 유명한 미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로키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스컹크웍스 팀이라고 아주 괴짜들만 모아놓은 팀이 있었습니다. 이 스컹크웍스가 만든 항공기는 뭐 아주 유명한 항공기가 맞죠. 뭐 SR-71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스컹크웍스 팀이 얼마나 괴짜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산만 주어지면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도 고개 비행을 시킨다. 이런 개념을 갖는 그런 팀이었어요. 요 팀이 요 논문을 입수해요. 우리가 원하는 개념이다. 이 논문의 개념을 바탕으로 최초의 스텔스 항공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F-117의 프로토타입이었죠. 이게 1970년대, 80년대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는 솔직히 말해서 전자계산기도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었어요. 전자계산기도 비쌀 때 나름 비쌀 때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 전파를 난반사하는 각도를 가진 항공기를 제작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설계도를 그리는 캐드캠 기술이 거의 초창기나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어요, 이 설계를. 그래서 F-117이 처음에 나왔을 때 대단히 기괴한 모습이었죠.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나르는 다리미였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말이, 우리가 보통 F 붙은 거 우리가 보통 파이터거든요. 전투기거든요. 전폭기에 붙는 건데, 사실 이 F117은 전투기가 아니죠. 얘는 기관포도 없어요. 전투 못해요. 마하 1도 안 돼요. 컴퓨터 제어로 겨우 날아다니네요, 얘가. 그리고 폭탄도 딸랑 한 발 내지 두 발 갖고 나가는 애야. 속이려고 F자 붙이는 거지 전혀 전투기가 아니에요. 또 왜 이름이 왜 나이트호크겠어요? 이름은 멋있잖아. 아, 밤에 나르는 호크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고. 낮에 날아가면 걸리니까 밤에밖에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칠해놓은 거야, 얘를. 근데 얘가 걸프전에서 나름 활약을 했었어요. 그때는 스텔스 전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 이라크 애들은.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거지. 몰래 가서 얘가 다 때리고 온 거야, 혼자 가서. 걸프전 개전할 때. 그러니까 얘는 놀란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참 이 F117 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시험 비행을 할 때 유독 UFO 목격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미드 있죠? 엑스파일에서도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와요. UFO인지 알고 쫓아가 봤더니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였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항공기에서 스텔스 기능을 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기괴한 형태같이 레이더 전파를 난반석시키는 각도예요. 두 번째는 이 항공기에 발라있는 스텔스 도료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적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거, 그런 도료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전파의 반사가 일어나느냐. 항공기에서 가장 많은 그 레이더파 반사가,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항공기에서 어딜까요? 흡입구요. 어우, 잘하시네. 맞습니다. 제트 엔진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흡입구예요. 공기 흡입구 쪽에서 가장 많은 레이더파 반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꼬리날개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F117 같은 경우에 보면은 꼬리날개가 아주 뭐예요? 기괴한 형태로 이제 꺾여 있죠. 그쵸? 거의 없다시피 뭐 좀 이상하게 뭐 새우 꼬랑지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런데 요 F117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 흡입구가 날개 위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상에서 레이더파를 쐈을 때 레이더파가 공기 흡입구에 안 닿고 어디에요? 날개에 맞고 난반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F117이 아주 강력한 레이더를 갖고 있는 적 전투기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F117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나온 게,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작은 거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큰 거부터 만들었어요. 폭격기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던 스텔스 항공기 바로 B2라는 폭격기예요. 이 B2도 폭격기 보시면,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기 흡입구가 날개 위쪽에 가 있죠. 더군다나 이 B2부터는 일체형 바디예요. 그래서 통짜로 겉 바디를 만든 다음에 안을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B2는 더군다나 뭐예요? 아예 꼬리날개가 없죠. 근데 꼬리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컴퓨터로 정교하게, 이게 전체가 날개예요. 전체가 날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정교하게 제어가 되면 이게 비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스텔스 같은 경우에 레이더에 그냥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라는 개념이 맨 처음 나왔을 때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바보짓을 해요. 어떤 영화가 나왔다? F117이 나왔다? 이제부터 스텔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조종사가 빨간 버튼을 딱 누르니까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가 투명 인간이 탁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헐리우드 제작사들도 몰랐어요, 스텔스가 뭔지. 근데 스텔스기라고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레이더에 잡혔을 때 그게 항공기로 안 나타나요. 항공기 크기로 안 나타나고 새 정도 크기, 아니면은 그냥 레이더에서 흔히 보이는 노이즈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가 항공기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불명확한 걸 가지고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저기다 항공기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스텔스는 그거예요. 레이더에 잡히긴 잡히되 이게 비행기인지 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들어올 거냐고 했을 때 같이 붙은 게 어디예요? 였잖아요. 정확해! 제가 이거는 직접 가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전투기다? 대외계인용 전투기.